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을 때에는 연공서열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급장 떼고 시작해야 네.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소설 은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 어느덧 이 늙어간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 이게 경제적인 궁핍 혹은 사회적인 문제, 세대 간의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저자 오종남 교수와 함께 경제적, 심리적으로 균형 잡힌 노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불러드려야 할지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지 장관님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그 직책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교수님.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비서관부터 7대 통계청장, 한국인 최초의 IMF 상임이사 등을 두루 거치셨고 지금은 뭐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데 특히 노후에 집중을 해서 책을 써내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오래 살게 됐어요. 아, 우리 너무 건강해서. 네. 네. 보통 사람들이 다 장수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2002년에 네. 2002년 2월이니까 23년 전에 월드컵 했을 때. 네, 월드컵 4강 했을 갔을 때. 맞아요. 네. 그때 통계청장으로 이제 청와대 경제비서관에서 통계청장으로 옮겼는데 환갑이 없어진 거예요. 환갑이 주변에. 환갑잔치가 사라졌군요. 네. 아,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그렇죠? 이렇게 된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렇지? 보니까 1960년에 52살이었던 거예요. 아. 평균 수명이 52살. 네. 그때는 환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0년에 제가 2002년 2월에 갔으니까 이제 2000년 통계죠. 네. 76세가 된 거예요.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러면 환갑이라는 게 생일 중에 하나잖아요. 생일은 뭐 그냥 60번째 생일 60번째 아니야 이렇게 생일이죠. 하고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래? 그러면 40년 동안에 24살이나 평균 수명이 늘었다면 야. 평균 2년에 1살꼴로 네. 늘어난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게 90까지 살 수도 있겠네. 아우. 또 늘어날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21세기 삶의 공식이 네. 30, 30, 30입니다. 333. 네, 어떤 세 번에 뜻일까요? 30년. 그때 네. 만든 거예요. 아, 전반기 30년, 중반기 30년. 그렇죠. 후반기 은퇴하고도 또 30년. 30년. 그 전에는 환갑 끝나고 나면 네. 여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자투리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가 그렇죠. 덕담이었는데. 남을 여자였는데. 남을 여자인데. 네. 그런데 이제 환갑 지나고 나도 또 3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장수잖아요. 그러면 이 장수가 축복일까? 잘못하다가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교수님.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TV 광고에서도 그 발효유 선전했을 때 100세 장수의 꿈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그래서 꿈이었잖아요. 요새는 오래 산다고 걱정들을 하시니까 참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진짜 올해부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한대요. 네. 나이를 따져보면 1964년생부터 1973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91학번, 92학번 이때 형님들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다들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선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베이비 부모가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1955년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출산이 늘어나서 55년부터 64년까지 10년을 제1차 베이비 부모
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64년부터 네. 그다음에 또 10년이니까 73년까지를 2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베이비 부모의 첫 번째인 64년생이 60이 넘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자영 사업을 하지 않는 월급쟁이는 다 월급을 못 받는 환갑을 넘긴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가요 그 노후에 이제 수입이 필요하고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사실 다들 알고는 있는데 네. 우리 형님들이 왜 준비를 충분히 못하고 나오셨을까요? 1번은 첫째는 막연히 알고 있었고 막연하게. 나한테 설마 정년퇴직하고 30년 사는 시대가 올까? 설마 내가 월급 없이 30년을 살아야 월급 없이. 될까? 맞아요. 이렇게. 월급 없이 30년을 살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막연히 했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샌드위치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평균 6명 낳았어요. 그렇죠. 1960년에 합계 출산율이 6명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방목하셔야지 하나하나 지금처럼 네. 이렇게는 못 키우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마지가 막내에 학부형 노릇도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또 환갑 지나고 나면 돌아가셨으니까 자식이 보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첫째는 자식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낳고 지금 일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 몫으로 낳고 자기 몫으로 낳고 둘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자기 몫도 안 낳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줄 자식은 없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나눈 대로 60 넘어서도 또 30년을 산다면 네. 준비가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교수님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들 그래도 집 한 채는 내가 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기는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경제관념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 좋은 질문이세요. 네. 앞에 거를 샌드위치를 끝내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거는 부모를 봉양은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은 해야 되는데 나는 봉양을 받을 자식이 없다. 이게 샌드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참 봉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 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초 세대라고 그래요. 야, 그러네요. 마지막이면서 처음. 네.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왜 돼요? 부동산이었냐? 네.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목돈 연구소니까 이제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돈을 불리는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었잖아요.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가장 빨리 올랐잖아요. 고도성장기에. 고도성장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뭐니 해도 자기 돈 또는 빌려서라도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만 사실 옷 입는 거 먹거리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네. 들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85%는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네. 이제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손에 쥔 현찰은 없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 정년퇴직을 했고 그러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주택연금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집 가지고 계신 고령층은 나는 그거 한번 가입해 볼 생각이 있는데 자식들이 반대해. 이런 집들이 꽤 있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거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는 그 역모기지 제도라는 그렇죠. 그거를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네. 왜냐하면 가진 거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네. 손에는 현찰은 없는데 자식 보험은 끝났으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집을 살 때 같으면 은행에서 빌려서 사는데 이제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매달 받는 연금 형식으로 받자 하는 게 주택연금 그렇죠.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자식들이 네. 그거를 부모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는 생각이 다른데요. 엄마 아빠 건데.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자기가 애써 모은 돈의 거의 전부에 가까운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겠다는 주택연금 제도가 네. 자식 눈치 보여서 못 가입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이거 내 건데 왜 눈치 봐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주택연금제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74년생이 93학번이잖아요. 네, 근데 73년생까지 올해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91학번도 이미 은퇴 세대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다들 아직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안 되어 계시대요. 그래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재테크해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슬기로운 노후 독립 교수님 책 보니까 100세 시대에는 80세 시대하고 좀 다른 프레임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하셨거든요. 뭐 주택연금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노후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리타이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리타이어. 리타이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타이어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리 리타이어먼트, 조기 은퇴.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 쓰거든요. 네. 은퇴라는 단어를. 근데 80세가 아니고 90, 100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는 리타이어는 리타이어라고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달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꾸는 거지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요. 네. 바퀴 갈면 이제 은행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은행 네.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해진 직장에서 포장도로를 달린 그 자동차로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직장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려면 타이어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오프로드 가야 되면은 차 저기 RV로 바꿔야겠네요. 네, 네. 지프나 이런 그러니까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의 무장이 바뀌는데 네. 세단으로 이 고속도로만 가다가 네. 이 비포장도로 바퀴 큰 걸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은퇴는 은퇴 안 하는 거다. 계속해서 않는 거.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교수님 진짜 고민인 게요. 은퇴 안 하고 노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은 다들 너무나 원하시는데 세대 간에 같은 일자리 놓고 갈등도 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답답해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앞에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을 때에는 연공 서열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경륜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급장 떼고 시작해야 네.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구나. 손자가 할아버지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젊었을 땐 챗 GPT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를 잊으세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잊으세요. 잊으세요. 나 대기업에서 임원이었어 이런 거 맞아. 잊어버리셔야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현재는요. 전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실업자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요. 약간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가서 네. 우리가 쓰이는 사람인데 쓰이는 사람은 쓰는 사람이 써줘야지 쓰이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뭐 인생을 연극에 빗댄다면 캐스팅이 돼야 캐스팅이 돼야 되잖아요. 캐스팅이 돼야 무대에 갈 텐데. 그런데 그럼 우리 뭐 필살기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수님? 당연한 말씀이죠. 네. 필살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 태도예요.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써줄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를 캐스팅하게끔 좀 나의 옵션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뭘 배운다면 네. 어떤 코스 혹은 어떤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까? 답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요? 네. 사람 많잖아요. 차이 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차이가 나서 설마? 차이 너와 나의 차이 이거 다른 격차. 사람이 예.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로 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세로 내가 시장에 나갈 때 나를 쓰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죠. 뭐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면 안 되죠.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를 우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자세. 네. 과거에 내가 뭐였다는 걸 뻐기지 않는 자세.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예, 예. 네. 그런 자세로 대하는데 우선은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1번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습니까?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배움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오죽하면은 공자님의 말씀을 집약해 놓은 논어의 첫 문장이 학습이겠어요. 갑자기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기 시습지며 부력 연호와. 그래. 그 기쁠 열자잖아요. 그렇죠. 학습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뭘 배우라 그러면 그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러는데 네. 돈 밥이 되기 전에 우선 자기가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자세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태도도 삶을 대하는 태도이면서 네. 매일매일 어딘가에 가서 꾸준히 뭔가를 배우고 네. 수신하고 네. 이걸 가지고 또 벌이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세 이거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책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게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은 소득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직장에 취업한 두 젊은이를 상정하겠습니다. 네. 한 젊은이는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나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고 네. 한 젊은이는 그래도 이 같은 시대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조금 환경이 나쁘지만 내 집 마련을 해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 네. 소득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보면은 그 시점에서의 쌓아놓은 재산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알뜰살뜰 모아서 네. 내 집을 마련한 쪽은 자산이 늘어났을 테고 네. 하지만 전세에 떡하니 들어갔으면은 거기는 크게 불어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이라는 거는 매달 받아오는 월급이잖아요. 부라고 하는 거는 그 월급을 잘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목돈연구소 지금 청취자도 듣고 계시겠죠. 네. 잘 불려가지고 어떤 5년 후 10년 후에 가면은 자기가 모은 돈이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버는 거에 대한 격차고 네. 빈부 격차는 모은 거에 대한 격차이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가는 거다. 이 대목에서 그래도 농담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부인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살림해요 그러거든요. 네.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리다의 명사형이잖아요. 네. 죽이다의 반대말이잖아요. 죽임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은 소득을 벌어오고 소득을 불리는 일은 여성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박자가 잘 맞아야 슬기로운 노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손발 박자도 잘 맞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득이 좀 커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을 잘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득이 많고 적고 이거 가지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답은 결국은 국어와 산수면 끝난다. 아,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6년간 배운 주제 파악하고 산수 시간에 6년간 배운 분수 지키고 살면서 와. 부를 축적하는 이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농담이에요, 교수님. 저 깜짝 놀랐는데 아유,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네? 교수님. 아니 그렇지 네.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세로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장수, 특히 무병장수라는 거 사실 축복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끝으로 노후가 두려운 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실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대로 네. 의식주가 해결하면 네. 장수는 축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장수가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앙일 거라는 네. 얘기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새기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전략과정 오종남 명예주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